안녕하세요. 3월 29일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원화 달러 차트 여기에서는 좀 세부적으로는 6월 22년도 6월 일봉 차트 기준 구간 끝값 여기에 대한 공략 여부, 지지 여부 요거는 달러하고 원화가 좀 움직임이 틀려요. 그런데 전체 움직임의 구간의 움직임은 서로 같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달러하고 원화를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에 대한 부분은 6월 일봉 차트 구간 끝 회복이 안 됐어요. 종가로. 그런데 회복 여부가 지금 지속되는지 여부를 지금은 살피시라. 그리고 원화는 6월 일봉 차트 구간 끝에 확정 음봉으로 확정적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봉 캔들이 두 개가 나와 있고 두 개 다 음봉 꼬리를 찌르고 말아 올렸어요. 음봉의 세 개가 형성이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으로 살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캔들이 양봉으로 전개돼서 마감을 하는 게 일봉 마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락세를 끊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봉이 3개 연결되면 음봉이 4개째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임이 여기에 음봉에서의 절반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를 살피셔야 된다. 일봉 차트 기준으로입니다. 여기에 움직임에서 어제 사실 이제 이더 BTC도 반등이 다시 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리플이 움직임이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들을 데자부처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의 데자뷰냐면은 2017년도의 데자뷰처럼 지금 와 오고 있어요. 지금 느낌에 주변에도 그런 내용들을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어요. 화면을 본 내용을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원화 일봉 차트고요. 뭐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자, 2017년도에 사실 이제 3월달, 2월, 3월달 이때 움직임이 좋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정이 나오고 4월달 움직임에서부터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사실 비트파이넥스 쪽에 USDT 문제가 사실 뉴욕 검찰에서 소송이 걸리면서 준비금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되면서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시장의 분위기에 엄청난 영향을 줬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주춤 할 때 이더리움이 리플이 미친 듯이 달렸죠. 사실상 리플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빠른 시간 안에 이뤄내면서 사람들이 거의 눈이 돌아갔어요. 그때 그런 움직임 폭을 사실 2017년도에 들어온 투자로 들어왔던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거의 사실상 멘탈이 많이 나갔어요. 왜냐면 이 구간이 폭이 엄청 컸고 메이저급인데도 어마어마하게 갔었으니까 리플이 지금 그래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움직임을 봤을 때 그때의 약간 데자뷰 느낌이 좀 있다. 데자뷰 좀 느낌이 있다. 그런 부분들 저는 이제 플렉탈적으로 이전에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간다. 뭐 이래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는 체크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하는 차트에는 이전 차트의 값들이 분명히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는 걸로 체크는 됩니다. 근데 그 길을 중간중간에 움직이면서 그거를 확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봐요. 패턴을 보는 게 아니라 캔들의 실제 그 값에 대한 지지 저항 값에 대한 종가 확보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걸 통해서 각 구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구간의 끝에 도달하고 나면 반드시 조정이 나와요. 반드시 조정이 나옵니다. 그 조정의 폭이 깊은지 뭐 아니면 얕은지 이거는 이제 열외로 두더라도 그 조정 뒤의 움직임이 그 앞에 형성했던 구간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종가 형성 여부로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 끝에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지 추가로 조정이 나올지 이 부분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그래서 제가 계속 시향에서 언급드리는 게 뭔가 흔적을 남겨라 라는 얘기를 시향 설명하면서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뭐 패턴적으로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미 앞에 제가 얘기 드릴 때 이미 얘기를 다 드렸어요. 자, 얘기를 한번 볼까요? 오늘은 조금 더 피보나치로 한번 볼게요. 피보나치로 보게 되면 자, 여기 제가 알려드린 여기 값 상단 변곡이나 구간 끝은 그 구간을 기초로 한 되돌림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되돌림 움직임이 나오는 이평선이 202평이기도 하고 52평이기도 하고 어떨 땐 102평에 갇혀서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상단 변곡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구간 끝값에 대한 부분들 이게 발판이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들 계속 하는 이유들 여기서 심플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서 뭐 대략 잡고
우린 여기죠. 자, 여기에 종가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 끝까지 안 잡고요. 끝까지 잡아도 되고, 끝까지 잡아도 되고요.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는 피보나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피보나치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피보나치는 제가 기본적으로 차트 패턴을 얘기를 안 하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린 값에는 이미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값은 이미 앞에 나와 있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이 차트가 나온 뒤에 그어진 선이 아니라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미 저 차트는 6월 달에 5월 달에 이때 이미 그어졌던 차트 라인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자, 여기 피보나치 2가 나오죠. 여기 구간을 잡았어요. 여기 구간. 저는 아까 계속 제 차트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상단 변곡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을 1로 잡으면 여기를 되돌림이 나왔을 때 어디를 보냐 하니까 6월에 구간 이탈 4391만 4천원이 피보나치로 전 체크를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 값은 여기 캔들이 나오기 전에 체크됐던 값이에요. 여기를 벗어나면 추가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6월의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서 추가 움직임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값인데, 자, 여기가 피보나치가 딱 2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로 되돌림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되돌림 상승. 여기로 봐도 여기는 영역권에 있네. 근데 이거를 빼고 기본적으로 이걸 1파라고 보면 보통 2파는 피보나치에서 여기 나오죠. 1.274, 272, 그 다음에 1.414, 그리고 1.618에 저항에 많이 걸려요. 그리고 1.5, 이 4개를 주목해서 봅니다. 피보나치에서는 이어질 때 여부예요. 1.6 위에 1.6 값에 종가를 확보하고 나면 많은 경우에 1로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구간을 안 벗어나는 거예요. 피보나치 1에서 1.6 사이 구간이 형성돼 있고 1.6의 종가를 확보하면 1 구간에서는 거의 많은 경우에 반등이 나옵니다. 여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이걸 보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값들에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 값들의 지표도 맞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지표를 보는 사람도 들어오고 다 매매를 그게 맞춰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만드냐? 사람이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매매가 전체 매매의 70-80%의 퀀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나왔던 데이터를 보면 실제 전 세계 글로벌 투자가 진행되는 모든 이 거래량들의 80% 이상이 퀀트 매매고, 퀀트 매매의 경우에서 많은 경우에 전부 다 프로그램 매매로 진행이 돼요. 사람의 영역을 최소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래량들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부분들은 그 전체 거래량의 일부밖에 안 돼요. 그 일부가 시장을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그 일부도 그런 프로그램 매매로 돌리는 존재들이 수백 수천 명 혹은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동작하는 방식들이 대부분 이런 지표값들의 영향을 받고 프로그램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통해서 지표가 나왔지만 이걸 프로그램화 시키니까 이 지표의 기준에서 차트의 움직임이 나오니까 사람은 또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같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비슷한 값에 수렴하는 거예요. 비슷한 값에 수렴하는 거예요. 각각의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결국에는 끝에 도달하면은 비슷한 값을 보는 거예요. 비슷한 값을 봐요. 경험치가 쌓이면 다 그렇게 비슷해져요. 자,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보면 자, 여기에 1.6 구간까지는 구간이 열어두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여기는 구간이 가능한 구간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보니까 월봉의 중요값이 딱 있네요. 월봉의 중요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 흔적이라도 남겨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내용 빼고 이 내용을 해갖고 피보나치를 얘기하고 피보나치의 규칙이나 그 의미를 얘기를 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값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값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값들에서는 되돌림 상승이 반등이 나오니까 이 되돌림 움직임에서 여기에 종가를 확보하는지 돌파하는지를 봐라 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샀으면 자, 여기 두 개 값에서 차트의 값이 없다라면은 여기는 흔적을 남기고 나면 조정이 와요. 하단 변곡이 오든 상단 변곡이 오든 조정이 오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때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절대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정도로 비트코인이 잡코인이 아니잖아요. 잡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 구간에 대한 부분들 차트는 이런 구간을
꽂고 가는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고 그 구간 끝에 가서 우리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선택을 강요해요. 그래서 그 구간 끝에서 손바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추세선이 아니라 피보나치, 기본 피보나치 부분들을 적용해서 보니까 여기 값들이 터무니없진 않다. 구간 안에 들어와 있네. 그럼 1.4가 3,720만 천원이네요. 자, 여기에 종가를 보면 3,729만 5천원, 3,727만 4천원. 자, 여기 종가는 이미 넘어섰어요. 넘어섰고, 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됐어요. 자, 1.414는 종가를 확보했고요. 일봉으로 1.272는 음봉으로 꼬리만 찌르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기에 움직임이 지표적으로 설명이 되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움직임이 어디를 노릴까요? 그 다음 여기 지지를 유지하고 있으면. 근데 여기에 1의 구간 끝이라고 할 수 있는 1.618을 노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아래에 있는 값이 여기죠. 네, 여기는 일단 확보예요. 확보. 근데 여기 제가 뭐라 했어요? 돌파 가능성을 보고 여기 돌파 가능성을 보고 여기 저항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이 구간으로 넘어가는 값이고요. 이 구간을 넘어가는 값입니다. 여기에 흔적을 남겼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움직임의 폭에서는 절반이 어디죠? 네, 3,237만원 정도 근처죠. 여기 꼬리가 여기 잡아져 있던 부분이죠. 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뭐가 있느냐? 상단 변곡도 있고 6월의 중요 값이 있고, 자, 여기 값들의 조정을 여기가 뚫릴 경우에는 여기 두 개가 뚫릴 경우에는 여기에 지지 테스트가 나온다라고 누누이 얘기해 드렸고요. 오늘은 지표를 하나 더 넣은 겁니다. 피보나치. 기존에 보는 방식에다 하나 더 넣어서 지금의 움직임이 여기에 움직임의 이렇게 구간 안의 움직임이구나 정도로 살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이게 맞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보는 방식들의 값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춰지는 움직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일단 거래량이 실는 움직임들이 지속이 되면 터무니없이 가진 않더라는 거고, 그런 구간의 끝에서는 어쨌든 한 템포씩 쉰다. 저는 여기에서의 쉼이 한 템포 쉬는 움직임이 여기에 구간을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좀 쉬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 움직임이 나와야지 여기 올라오는 지금 일봉에서 202평이 위로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는 202평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것처럼 맞이하러 가는 과정이 현실적으로는 조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2평을 만나고 혹은 그 위에서 다시 지지를 유지한지를 보는 게 되는 거죠. 여기에 움직임이 현재 움직임이 나오면 유력하게 봤던 값들이 3천만 원대다, 3천만 원 초반대다 라고 하면 현재 여기가 2,700만 원 정도 있죠. 2,7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얘가 한 300만 원 더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202평이. 그 과정이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더 빨리 끌어올리려고 하면 여기에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이 한번 나오고 여기 이격이 커졌으니까 얘를 한번 확인하고 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트 여러 가지 이론들인 거예요. 이게 실제 차트에 여러 가지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이 내용을 붙이고 저 내용을 붙이고 이렇게 여러 케이스들을 딱 붙여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살피면 매매를 못해요. 매매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변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요. 많은 걸 보면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고 매매하는데 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죠. 실제로 트레이더들은 자기가 잘 아는 몇 개의 한두 개의 지표만 딱 보고 가요. 캔들만 보든지. 그래야지 빠른 판단을 해요. 빠른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데이터를 본다고 항상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 설명은 계속 지속 드리고 있고요. 어제 얘기했던 것도 여기 지키는 거, 그리고 이 추세선을 지키는 거, 추세선이 깨지면 여기만큼 되돌림 하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하단 변곡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에서 지지 여부도 나오면 또 역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왜냐면 하단 변곡의 확정적 종가 지지는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의 발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언제든지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거 안 돼! 이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 길목의 움직임들이 여기서 받아서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의 갈림길인 거고, 지금 그 갈림길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를 어제부터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변곡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내려오게 되면 일봉 차트에서도 이제 여기 박스권 움직임으로 확실하게 전환이 될 겁니다. 전환이. 이런 부분들 현재 움직임은 위를 노리고 있는 움직임이 지속되는 것 같다. 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예,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값들, 중요한 값들의 음봉으로 꼬리를 확정적으로 짚고 가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면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는 추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강한 상승 패턴이 나와요. 강한 상승 패턴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구간 끝은 구간 끝, 그 다음에 변곡점, 상단 변곡점, 하단 변곡점, 이런 변곡점. 여기는 되돌림 움직임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해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그런 역할을 해주는 보스로서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고 하면 여기가 스타트 지점이니까 여기만큼 올라오는 게 되죠. 그러면 또 여기도 만족하네요. 아까 피부나치 2.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살피자. 이게 이제 큰 틀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변곡점의 움직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 있으면 추가 조정은 여기에 30% 혹은 절반을 살핀다. 그 규칙만 살피시면 차트 보시는 게 그래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때. 자, 여기 1시간 차트로 또 같이 보면요. 1시간 차트에서는 여기로 올라가야 되죠. 궁극적으로는 1시간 차트에서는 여기 위로 올라가야지 추가 상승. 왜냐면 제일 위에 있는 시간 차트로는 2023년 통틀어서 위에 있는 강세 포인트예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추가 상승이니까 앞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2023년 최고점이죠.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 아래에 있을 때는 여전히 지지 테스트 관점으로 본다. 근데 여기에 움직임에서 우리는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자, 구간 끝과 상단 변곡점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요 지지 저항값이라고 체크됐던 값들에 대한 지지를 밟고 가더라는 거예요. 밟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여기 1월 3,583만 9천원 깨졌죠. 깨지고 여기로 제가 예상했던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였어요. 얘기했듯이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그냥 여기 터치도 안 하고 그냥 말아 올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다시 위로 올라오죠. 3,600, 82,000원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를 밟으면서 갈 거예요. 밟고 이 밟고 가는 과정들에 보니까 여기 중요 3,680만 1,000원 여기에 지금 202평이 1시간 차트 202평이 딱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해드리는 중요값과 중요한 이평선들이 겹치는 거, 추세선이 겹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골든 크로스, 뭐 데드 크로스 보듯이 역시 똑같은 관점인 거예요. 여기 전후로는 방향이 정해지더라. 단기 방향이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움직임에서 여기 돌파하면 여기에서 제일 좋은 움직임은 뭐죠? 여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고 여기 값 3,680만 1,000원을 지지를 하면은 202평을 돌파하고 202평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움직임 이후에는 강세 포인트 위로 또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런 움직임 나오면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간 차트에서 이어지는 움직임인 거예요. 각각의 저항을 받으면 여기에서 저항을 받아서 돌파를 못하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여기에 계속 올라타는 움직임이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좀 더 본다.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면 이런 추세선이 형성돼 있어요. 이렇게 됐다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럼 여기에 먼저 공략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략이 나오겠죠. 이 장기 이평선은 추세선하고 거의 겹칩니다. 라인 안 꺼봐도 거의 겹치더라고요. 이거는 제 경험적 데이터입니다. 저도 추세선 엄청 많이 걷거든요. 거의 거미줄처럼 걷어요. 근데 지금은 안 걷죠. 안 걷는 이유가 이평선만 봐도 보이니까. 이평선만 봐도 그게 추세선하고 겹치더라는 거예요. 중요 장기 이평선이나 중요 이평선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좀 더 본다. 현재 원화 차트에서는 1시간 차트 202평과 중요값 3,680만 1,000원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여기 전후의 움직임이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자. 추가 하락이 이어지면 3,488만원, 3,453만 3천원으로 이번에는 만약에 조정을 여기 저항을 못 뚫으면 다이렉트로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 한번 빠지고 나와서 한 번도 터치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 돌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돌파 가능성. 여기가 저항이 한번 잡히면 얘가 내려오는 과정에 또 한 번 더 두들기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만하게 202평이 이렇게 밑으로 꺾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돌파 여부를 먼저 살핀다.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진지를 살피는 게 1시간 차트 관점이고요. 물론 여기가 저항이 잡히게 되면 두들기고 빠지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거다.
그기 때는 3,488만원, 3,453만 3천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거고요. 시간 차트에서는 구간 끝값 3,349만 9천원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깨지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간 끝이잖아요. 위에 구간 끝이니까 이게 아래 구간 끝이고 여기 위에 구간 끝이에요. 여기 구간에 내려오는 상황이 펼쳐지면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내려오게 된다. 여기 구간이 만들어지고 여기 구간의 절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 테스트를 먼저 확인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여기 올 개연성도 높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락 추세 202평이 꺾인다는 얘기는 단기간에 이거를 역전시키기가 힘이 많이 들 거라는 거예요. 장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돌파로 이어진 움직임이 나오는 게 좀 더 좋겠다. 이건 희망회로입니다. 자, 1시간 차트의 원화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달러 차트로 봅니다. 자, 달러 차트도 지금 일봉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움직임에서 여기 하락 추세선, 상승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은 피보나치 추세선입니다. 피보나치 추세선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뭔가 하나 기존의 차트에 체크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붙여서 같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기존의 차트 이론으로도 봐도 여기에 유상값들이 나올 거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 현재 움직임을 보니까 추세선을 타고 가는 모습이죠. 추세선을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안 깼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수평의 지지선도 있지만 이렇게 추세선에 대한 지지장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추세선의 지지장은 뭐다?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지지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움직임은 위로 움직일 개연성이 있죠. 근데 여기에 지금 재밌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 크로스가 또 생겼어요. 여기 추세선과 여기 수평값들에 대한 지정값. 본 값들은 여기죠. 3480. 5월의 중요값들이죠. 자, 여기로 가는 구간에 이렇게 표시들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위에도 있겠죠. 당연히 위에도 있어요. 위에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전후의 움직임에서 추종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일봉 차트에서. 이거는 좀 이제 정확도는 떨어져요.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방향을. 움직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현재의 움직임은 아까 원화 차트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근데 달러 차트는 지금 현재 여기에 지지가 깨졌어요.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어제도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 위로 빠르게 회복해서 올라와 버리는 게 중요해요.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관점에서는 여기가 1차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빨리 올라와야 돼요. 빨리 올라와서 여기 위에서 놀아야지 그나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얻는 거예요. 여기를 못 넣는다. 깨져서 못 넘는다.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추가 조정으로 가는 겁니다. 추가 조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박스권이 움직이면서 두들기고는 빠질 견성이 있든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이어가든지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견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추세선들을 밟고 내려오면은 계속 밟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추세선들이 깨지면 여기를 보는 거고 여기 깨지면 여기를 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내려오게 돼요. 타고 가요. 이렇게 타고 갔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크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는 여기를 안 깨는 게 중요하다. 안 깨고 지지를 받고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앞에 이미 여러 차례 꼬리를 찔렀어요. 꼬리를 여러 차례 찔렀죠.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라인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건데 여기 라인의 공략들이 날짜를 보면 대략 최대치가 보면은 4월 13일, 12일 뭐 요 근처죠. 그러면 4월 초 움직임에서 어디까지 3월 말 4월 초 움직임에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자. 원하는 바는 희망회로적인 관점에서는 3월 말 월봉을 여기서 마감을 했으면 아주 좋겠다. 아주 좋겠다는 거예요. 월봉 마감을 여기서 했으면 아주 좋겠다. 그러면 조정폭도 생각보다 깊지 않고 이렇게 중요값에 대한 월봉의 중요값에 대한 종가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오는 조정은 얘가 조정폭이 얼마가 될지언정 이 다음에 나오는 반등은 여기를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보기 때문에 매매를 잡을 때 좀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걸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에 종가에 보여요. 월봉의 종가에 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에 종가를 확보하는지 일봉 차트에서 종가를 확보하는지 심지어 4월 1일 아침 9시에 여기에 종가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살피자. 자, 여기까지가 달러 인덱스 달러 차트에 대한 비트코인 달러 차트 의견이고요. 시간 차트로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요. 시간 차트에서도 보면 자, 여기 28,157.5달러가 강세 포인트입니다.
강세 포인트는 두들기고 빠졌어요. 두들기고 빠졌어요. 여기도 두들겼고. 그럼 위로 돌파할 개연성을 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도. 자, 여기에 보니까 202평, 1시간 차트 202평이 여기 27,693.5달러에 딱 걸쳐 있죠. 자, 여기가 뭐다? 6월 일봉 차트 구간 끝 값이에요. 일봉 차트 값이죠. 중요 값에 딱 걸려 있어요. 지금 1시간 차트. 자, 여기에 올라 앉아야지. 지금 202평이 여기에 저항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꺾이고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는 꺾이면서 202평이 본격적으로 다시 하방으로 향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장기선을 위로 올리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거를 제 주변에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갈고리라고 표현을 해요. 갈고리. 쟤를 끄집어 내리고 싶으면 쟤를 잡고 끄집어 내려야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202평이 밑에 일봉 차트들 보면 대부분 다 밑에 있죠. 밑에서 위로 머리를 드는 모습을 가든지 수평의 모습이 돼 있죠. 얘를 끄집어 올리고 싶잖아요. 상승으로 가야 되는 모습을 만들고 싶다면은 캔들이 그 이평선을 두들기든지 꼬리를 잡든지 뭘 하든지 내려갔다 올라오든지 어쨌든 거기를 잡고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캔들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장기선을 잡고 거래량이 터트리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상승으로 잡으면 202평이나 이런 장기선들이 본격적으로 위로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들이 이평선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수렴의 모습을 할 때 캔들이 그 이평선들을 아래 위로 움직이는 이유기도 해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수렴을 만들고는 끄집어 올리는 움직임이든 추가 하락이 되든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의 움직임은 1시간 차트는 아까 원화 차트에서도 봤지만 원화 차트에서도 봤죠. 자, 여기를 중요값이 있으니까 1시간 차트에서 여기 202평을 돌파를 못한다.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흔적을 남길 거라는 흔적을 남기든지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매도가 확 나올 거예요. 못 넘길 것 같으면 여기를 저항으로 본다고 하면 왜냐면 근데 여기가 아까 제가 앞에 일봉 차트에서 봤듯이 자 27,693달러를 여기를 6월 일봉 차트 구간 끝값을 지금 빠르게 돌파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죠. 저기에 저항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랑 시간 차트에 딱 위치가 딱 지금 절묘하게 맞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정이 날 거라는 거예요. 월봉까지 월말까지 움직임 4월치 움직임이 여기서 대략 판단이 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조정을 받을 개연성을 높게 보는 거고 그 경우에는 202평이 일단 꺾이게 되면은 파동이 만들어져야 돼. 파동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가고 이 파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캔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기선은 한번 파동이 만들어지면 그 파동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단기간 상승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단기간 상승은 그럼 일봉 차트에서도 박스권 전환 조정 움직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겠다. 오늘 내일 움직임에서 빠르게 여기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살피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평을 여기 하방이 타라고 나서는 한 번도 터치를 못했죠. 터치를 못했으니까 추세선 관점으로 보면 뭐다? 첫 번째는 돌파의 연성을 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저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항이 된다면 그러면 그 202평을 두들기는 움직임이 한번 되돌림 상승으로 다시 나오면서 조정폭이 나오고 되돌림 상승이 나오고 그걸 다시 두들기고 다시 빠지는 거예요. 하락 파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졌다. 깨졌다. 지지 깨졌다. 쇼치면 죽어요. 청산당한다고. 이게 선물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저항을 확인하고 난 뒤에 판단하시라. 저항 여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시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달러 차트, 원화 차트 의견을 정리를 하면 자, 지지 반등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일봉 차트에서는. 근데 달러 차트는 6월에 일봉 구간 급값 회복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회복 여부를 관찰해야 된다. 여기 회복 여부를 관찰해야 된다. 여기 지금 202평이 1시간 차트는 202평이 와 있다. 근데 원화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유지한 상태로 지금 진행 중이다. 근데 여기가 양봉 전환이 된 움직임으로 확정돼서 가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이후에는 강한 반등세가 나옵니다. 반등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은 타이밍은 그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제부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거 리플이겠죠. 리플, 이더리움이죠. 자, 지금 현재 그래서 부릉부릉 하는 느낌이에요. 부릉부릉. 부릉부릉. 이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지금. 뭔가 모르지만 묘한데 이런 느낌들을 지금 받고 계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알트코인 꼭 보세요. 오늘의 알트코인은 강한 놈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피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